웹 프로그래밍 기초 및 활용을 수강하시는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습이 많았던 수업이었는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시험 보기 전에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먼저 학습 정리 부분입니다. 각 강의마다 학습 정리와 강의별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이 문제는 모두 다 풀고 또 학습 정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학습 정리와 강의별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훑을 건데요. 자, 이 부분을 잘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소스의 블랭크 부분이 나옵니다. 자, 시험 범위는 자, 로그인, 그리고 이미지 링크, 그리고 테이블 순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문제 안에 블랭크가 각각 자, 5개씩 블랭크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5개이니까 전체적으로 배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학습 정리와 강의별 문제는 1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꼭 봐야 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소스가 되겠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스 부분에서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 이렇게 빈칸들이 있는데 이 빈칸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크게 이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블랭크는 한 소스당 5개가 블랭크가 매겨져 있습니다. 자, 이 소스를 보면 지금 클래스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괄호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괄호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자, 바디가 있고 그다음에 자, 밑에 보면은 div 태그가 있죠. 자, div 태그가 있는데 자, 앞에 아마도 소스 앞에 바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div 태그가 시작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테이너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div 태그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div로 메꿔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폼이 있습니다. 그럼 폼 태그에는 자, 뭐로 닫혀야 되죠? 자, 폼으로 닫혀야 되죠. 자, 그래서 폼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폼에는 크게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제일 중요한 어디로 넘어가는 자, 그래서 여기가 자,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자, 겟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 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앞에 뭐죠? 그렇죠. 메소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름이 FA로 되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앵커입니다. 자, 앵커면 반드시 앵커는 시작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다 그랬죠. 자, 앵커 태그에서는 바로 하이퍼 링크 부분 href라고 그래서 하이퍼 레퍼런스의 약자로 자, 요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연결되어져 있는지 자, 여기 쌍따옴표가 빠졌네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그 안에 있다면 이미지는 자, 소스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죠? src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전체적인 소스에 뭐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속성 값이 있어야 되고 속성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부분에서는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with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 인풋 태그예요. 근데 지금 현재 로그인입니다. 자, 로그인은 크게 텍스트 부분과 패스워드 부분이 들어간다면 자, 여기는 타입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는 자, 인풋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네임이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비밀번호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서
사용자가 뭔지 안내하는 글귀들 있죠. 자, 그게 아이디와 패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자, 플레이스 자, 홀더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은 타입인데요. 자, 로그인이라고 하는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입은 뭐가 돼야 되겠죠? 자, 바로 서브밋이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여러분들이 소스가 주어졌을 때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서 어떤 속성이나 속성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 속성 값으로 블랭크는 매기기는 좀 어렵고요. 뭐 이런 속성 같은 것들 아니면 태그명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스 예시는 두 문제, 그리고 각 블랭크가 5개니까 전체적으로 10개 블랭크가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자, 소스를 특히 이제 앞에서 제시됐던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링크라든지 그리고 테이블 그런 부분들은 꼭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정리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미 다 학습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 관련 태그들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각 태그들을 세세하게 어떤 태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텍스트 태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텍스트 태그들을 한 곳에 모아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어떤 태그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평가인데요. 이미 그 1주차 강의에서 배웠던 부분인데 한번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었던 부분이 자, 어떤 누구였었죠? 자, 팀 버너스리였죠. 자, 그래서 팀 버너스리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줄바꿈 태그는 앞에서 배우셨지만, 자, BR 태그 기억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언어들, 자, 당연히, 자, HTML5, CSS3, jQuery 등이 있겠고요. 자, 파이썬은 아니었었죠. 자, 테이블 태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테이블 태그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블랭크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태그들을 다 하셔야 되는데 자, 테이블에는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감싸고 있는 태그가 있겠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 행을 표시하는 행 태그 그리고 테이블에 열을 표시하는 열 태그가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태그 명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히 굵게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됐었던 태그가 있었습니다. 바로 th 태그여서 테이블의 제목을 표시해 줄 수 있었던 태그가 있었고 그리고 행을 합치는 거에 태그가 있었죠. 롤스팬이라고 하는 행 합치기 그리고 열 합치기는 콜스팬 이렇게 해서 열과 행과 영어를 이렇게 합치는 태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차 예매하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셨는데 그때 행을 합치거나 열을 합치는 그런 태그들을 학습하셨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삽입입니다. 자, 이미지 삽입도 자, 중요한데요. 자, 이미지 삽입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자, 첫 번째로는 이미지 태그는 이미지라고 이제 img라고 쓰게 되겠고요. 이미지는 반드시 소스 파일이 필요합니다. 자, src 하고 나서 자, 소스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가로 사이즈나 세로 사이즈 이렇게 넣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alt라고 해서 혹시 이미지가 자, 이렇게 앱박이 뜨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설명문을 달 때 쓰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맵 만들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자, 맵에 반드시 맵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영역별로 어떤 모양의 영역인지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좌표값 쓰셔야 됐었죠. 자, 그리고 그 맵을 눌렀을 때 연결할 사이트 부분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타겟 부분에서는 화면을 현재 창으로 열지 아니면 새 창으로 열지 쓰는 타겟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링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링크 부분에서는 이렇게 앵커 태그로 시작하는데 앵커 태그는 반드시 이렇게 닫아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학교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면 학교라고 하는 것이 링크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닫는 태그가 없으면 전체적인 밑에까지 다 링크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닫는 태그가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닫았을 때 그거를 링크했을 때 자, 어디로 이동이 되는지 href에서 링크 주소가 반드시 입력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습 평가 부분에서는 자, 이미지의 그 태그를 연결하려고 할 때 다음 소스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배우셨습니다. 자, 요거는 use 맵이었었죠. 자, 그리고 하이퍼링크는 자, 문서, 그리고 사이트 주소, 또 이미지, 자, 글꼴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요 세 가지는 모두 다 가능했었는데요. 자, 글꼴이 아니었었죠. 연결할 수 없었죠. 자, 다음은 폼 정리입니다. 자, 폼 태그 부분에서 자, 여러분 폼 태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폼 태그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액션이 꼭 들어가죠. 자, 액션은 데이터가 전달될 파일명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었었죠. 자, 그래서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에 특히 이제 포스트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었는데요. 자, 그 부분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겟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처리될 결과가 보일 창인데요. 새 창으로 할지 아니면 현재 창으로 나타날지 자, 두 가지 타겟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폼 태그에서는 요 세 가지의 그 속성들, 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포스트 방식이 있고 겟 방식이 있었는데요. 자, 포스트 방식을 살펴보면 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URL 주소에 붙이지 않고 HTTP 그 리퀘스트 헤더에다가 포함돼서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보안성이 뛰어났었고 그리고 스트림 형태대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라든지 크기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되지 않는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브라우저의 히스토리에도 남아있지 않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포스트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것, 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풋 태그에서는 여러 가지 타입별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워드도 네모나게 생겼지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자, 그 입력한 것을 그대로 가려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었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옵션으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옵션 버튼이 있었고 체크 버튼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네모나게 체크되어 있는 상자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인풋 태그 중에서는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었는데 타입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모양인지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습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태그의 타입 중에서 패스워드, 비밀번호 부분을 입력하는 타입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패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 태그에서 보안이 우수한 메소드 값은 겟 방식이 아니고 보안은
포스트 방식이었었죠. 자, 그리고 다음 중 힌트 내용을 표시하는 속성. 자, 이러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플레이스 홀더였었습니다. 다음은 CSS 부분인데요. CSS는 인라인 방식, 그리고 내부 스타일 방식, 그리고 자, 외부 스타일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인라인 방식은 자, 이 태그 옆에다가 스타일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컬러 레드라고 써주는 방식이었었죠. 자, 그리고 내부 스타일은 여러분 헤더에다가 스타일이라고 태그를 써주고 닫는 태그 안에다가 자, 써주는 방식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CSS를 적용하실 때는 이렇게 태그명으로 쓸 때는 중괄호를 써주시고 자, 컬러라고 하는 속성과 그리고 레드라고 하는 속성 값은 자, 이렇게 콜론으로 자,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뒤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찍습니다. 자, 이런 그 CSS의 스타일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자, 링크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관계인지 스타일 시트인 그런 부분들을 관계를 써주시고 타입을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텍스트에 CSS 타입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CSS 내용을 써주시는데요. 자, href로 지금 CSS 파일을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스타일로 외부 스타일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스타일의 어떤 모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선택자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전체 선택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태그를 직접 써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클래스로도 써주실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디로도 써주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선택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H1을 이렇게 HI라고 썼네요. 자, H1에도 예를 들어서 그 다음 P 태그에도 이렇게 여러 개를 그룹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CSS는 먼저 이렇게 선택자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를 써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소스를 쓰게 되는데요. 자, 속성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콜론에 자, 그 다음에 속성을 쓰시고 제가 자꾸 속성 값이라 그러네요. 속성을 써주시고 속성 값을 쓴 다음에 또 다른 또 내용을 쓰실 때는 자,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자, 연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텍스트 관련 스타일인데요. CSS에서 텍스트 관련 CSS는 여러 가지 있는데, 자, 글꼴이 있겠고요. 폰트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자, 폰트 사이즈라고 쓰시면 되겠고, 글꼴을 조금 더 굵게 표시할 때는 자, 볼드체에서 폰트 웨이트 잡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글꼴의 색상은 컬러, 그리고 정렬은 자, 텍스트 얼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글꼴을 변경하려고 할 때 CSS 속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글꼴 변경하는 건 뭐였죠? 방금 전에 자, 폰트 패밀리였죠. 그래서 폰트 패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CSS 문법이 맞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H1이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틀린 거는 지금 이렇게 태그를 앞에다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컬러가 들어가야 되고요.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는이 아니라 여기가 콜론이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한 개인 경우는 생략해도 되지만 여러 개일 경우는 써주는 게 좋고요.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외부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상과 배경을 위한 스타일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5강에서 여러분 강의 때 배우셨던 부분인데, 자, 백그라운드 하고 나서, 자, 뒤에 컬러가 붙으면 배경색,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면은 이미지 넣을 때, 그 다음에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리피트 되어 있는데, 리피트 속성, 그리고 사이즈 지정하실 때 사이즈, 그리고 포지션 지정하실 때 위치를 지정하실 때 포지션. 자, 이렇게 여러 가지 CSS에서 주어지는 배경과 관련된 자, 속성들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CSS 박스 모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로, 세로 뭐 속성은 크기가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블럭의 레벨 요소나 인라인 레벨 요소 간의 변경을 하실 때 쓰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박스의 테두리라든지, 그리고 박스의 색깔이라든지, 그 다음에 곡률이라든지, 그리고 그림자 효과인 박스 섀도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박스를 구성하는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어떤 속성들이 어떤 것을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이제 박스 모델에서 자, 보더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더의 레디어스, 자, 여러 가지 함축형 속성을 지정하는 거 배우셨습니다. 특히 이제 마진이나 패딩이 있는데요. 마진 패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박스의 바깥 여백을 체크하는 것은 마진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면 요소 중에서 이제 바깥 여백은 마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자, 요 안 부분은 요소의 안쪽 부분이 이제 패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인지 안쪽 여백 이런 속성들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학습평가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 웹 문서에서 배경 이미지 지정하는 것, 자, 뭐였었죠? 자, 백그라운드, 자, 이미지였었죠.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자, URL이 있었습니다. 자, URL에 자, 요로 URL 지정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박스 바깥쪽 여백을 지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요것은 패딩이 아니라 자, 마진이었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자 효과를 표시해 주는 것. 자, 요게 박스 자, 섀도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자, 우리가 학습 정리 중에서 6강에서 배운 겁니다. 자, 플로트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을 때 이 요소를 왼쪽이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이제 떠 있게 만드는 속성을 플로트 속성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포지션은 웹 문서 안에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의 속성인데, 자, 포지션에다가 스태틱이라고 쓰게 되면 문서의 흐름대로 그냥 배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런 기본 값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의 릴레이티브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배치하거나 고정되지 않고 다른 요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속성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는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요소가 어떤 흐름과는 상관없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강제적으로 그 위치 값에다가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앱솔루트에서 절대 위치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서의 흐름과 상관없이 원하는 위치의 요소를 배치하는 부분 중에 자, 픽스드 고정시키는 여기에는 조금 말이 없는데 자, 고정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픽스드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지터빌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 요소를 자, 화면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설정하실 수 있는 속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Z 인덱스 부분도 자, 크면
값이 크면 큰 값이 작은 값보다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Z 인덱스 값이 자, 여기가 1이면 자, Z 인덱스 값이 자, 인덱스가 자, 100인 경우는 위쪽으로 자, 올라오게 되는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CSS 여기에서 속성 중에서 이전 요소에 자연스럽게 연결해 배치하도록 위치를 지정하는 속성 값은 뭐였었죠? 바로 relative였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브라우저 창 화면이 스크롤 되더라도 박스가 계속 고정된 위치에 있게 하는 속성은 absolute가 아니라 자, fixed였죠. 자, 그리고 여러 개의 박스가 겹칠 때 Z 인덱스 값이 큰 요소가 위에 올라온다. 자, 그렇죠? 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강까지 모두 그 학습 평가와 학습 정리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6강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잘 학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끝까지 잘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로 또 여러 가지 그 중간고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꼼꼼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적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